안녕하세요, 장원준입니다. 음향 완전 기초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페이더를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 오늘 좀 나눌 이야기 가운데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저도 30년 넘게 해봤는데 이렇게 페이더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하는 어떤 결론도 내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완전 기초반이지만 쭉 들어보시면은 이게 기초가 아니네 하는 이야기도 있을 거고, 물론 초보이신 분들에게는 그 부분도 알고 같이 처음 출발점부터 제대로 공부하시면 재밌는 그리고 좋은 음향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지금 그림에서 이제 페이더가 보이실 거예요. 사진에 이렇게 쭉 페이더가 있죠. 카메라를 아주 괜찮은 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더가 있어요. 여기 채널도 이렇게 쭉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페이더가 우리가 이제 인풋이 아니고 출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출력에서 각각 채널의 출력의 레벨을 내가 이제 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잠시만요. 여기 포커스를 수동으로 좀 해드렸어요. 자동으로 해놨더니 계속 포커스가 바뀌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같이 라이브 하는 느낌으로 좀 이렇게 이제는 줌이 바뀌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페이더가 있는데, 페이더의 역할은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대로 입력을 어떻게 만지는 역할이 아니에요. 출력이에요. 그러니까 입력은 이미 개인에서 정해졌어요. 개인과 이 페이더 앞단에서 이미 이제 얼만큼 키워서 어떻게 쓸 건지가 다 정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해진 거가 이제 뒤에 출력으로 이 채널에 얼마만한 크기로 내보낼 것이냐만 결정하는 것이 요 출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줌이었구나. 포커스. 죄송합니다. 잘못 만졌어요. 오케이. 이제 매뉴얼 포커스를. 오케이. 이제는 포커스가 안 바뀌어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페이더는 오로지 이 채널의 출력 부분이에요. 출력 부분.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서 소리를 얼만큼 키웠던 줄였던, 소리에다가 뭐를 걸었건 컴프레서를 했건 아무 상관없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레벨을 얼마만큼으로 내보낼 것이냐, 그것만 감당을 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개인에서 어쩌고저쩌고 이 페이더를 해서 우리 개인 스트럭처를 다음에 이제 공부하시거나 이미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동영상들에서 이제 개인 스트럭처를 배우셨다면은, 개인 처음에 페이더를 영어로 해놓으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이 출력을 어떤 기준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기준점에 맞춰서 우리가 시그널을 이제 나오는 출력을 잡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이제 믹스에서 요 0이라고 정해진 포지션이 아날로그 믹스에서는 플러스 4 dBu, 그리고 디지털에서는 대부분 이제 프로 음향에서는 마이너스 18 dBFS로 정해져 있죠. 그게 레퍼런스 레벨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크기를 그 크기에 맞게끔 우리가 정해서 쓰자라는 의미지, 이 크기가 어떤 입력의 레벨을 조정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누군가 말한다면은 그냥 그러시라고 하세요. 그걸 시비를 걸지 말고 그분은 그렇게 해서 사용하실 테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공부를 해봅시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하나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자, 페이더를 0에다 놓고 어떤 처리를 한 다음에 얘를 여기 마이너스 5까지 내렸어요. 그 얘기는 이제 곧 어떤 얘기냐면은 출력을 5dB를 내렸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맞죠? 그러면 자, 반대로
0에 있던 거를 플러스 5로 올렸어요. 그럼 출력을 5로 5dB를 키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어요. 과연 이 페이더라는 게 소리를 증폭을 하는 부분이냐? 소리를.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헷갈리면은 이게 이제 개인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을 조정하니까 입력 레벨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여기서 5dB를 키웠는데 소리가 또 커졌고, 그럼 그게 어떤 이야기냐? 곧 이 페이더가 증폭을 하느냐? 그 부분을 아마 아무도 고민 안 하셨을 거예요. 저도 뭐 30몇 년을 했다고 하지만 그냥 소리를 키운다라는 것만 소리를 키우는 기능이라고 생각했지, 증폭? 과연 증폭을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생각 안 했는데, 아까 제가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보다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같이 의논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뭔가 좀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내리는 결론은 일단은 증폭을 안 합니다. 증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거의 대부분 많은 믹서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부품이 있어요. 그게 어떤 부품이냐면은 이거예요. 카메라를 끄고, 이 OBS가 이게 느려요.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계속 지금 이렇게 또로로로 돌고 있는데, 그러니까 페이더라는 부품이 일종의 이제 전자 부품으로는 가변 저항이라는 거예요. 요거 가변 저항, 요거요. 지금 이 알프스라는 회사가 거의 뭐 주도적으로 만들어요. 대부분 그 믹서의 요 페이더는 다 이 회사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알프스라는 데에서 만든 요 가변 저항인데, 가변 저항은 저항인데 저항값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믹서나 여기 이제 기본 회로들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1에서 3번으로 나가는 건데, 거기에 저항값이 다른 거를 2번에서 빼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회로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저항값 다른 것들을 빼가게끔 이렇게. 그러니까 가변 저항, 값이 변하는 저항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믹서를 생각해 보면은, 다시 일로 와서, 그러면 페이더라는 게 가변 저항이니까, 가변 저항은 그 능동 소자가 아닌 수동 소자예요. 능동 소자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액티브라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뭔가를 만들거나 뭔가를 키우거나 뭔가를 뭐 이제 그러니까 스스로 일을 하는 게 능동 소자예요. 그러니까 뭐 트랜지스터나 뭐 그런 종류의들. 그리고 수동은 이제 저항이랑 코일처럼 그냥 이렇게 전달만 해주는 거에 일종의 방해를 하든지 충전을 하든지 뭐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런 것들을 수동 소자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곧 수동 소자는 어떤 증폭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가변 저항처럼 줄일 수는 있는데 키우지를 못한다고. 그럼 과연 우리가 지금 여기 페이더에 있는 0의 포지션에서 올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뭐 머리가 좀 이제 빠르신 분들은 대강 답이 나올 거예요. 그 얘기는 가변 저항에서 저항값이 없이, 그러니까 즉 전부 다 통하게끔 해놨을 때가 여기 있는 거지. 맨 위. 이렇게. 그러니까 맨 위로 해놨다라는 것은 저항을 안 쓰게, 저항 0이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다 그냥 가라고, 통과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 가라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 50%만 가라, 이렇게 50%만 통과하고 50%는 막아라, 그게 아닌 거고, 0으로 해놨다면 다 통과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전 크기가 다. 그 말은 곧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요 0으로 해놨다라는 것은 소리를 증폭하거나 뭐 어떻게 하는 용도로, 우리가 어떻게 하려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포인트라는 거지, 이게 어떤 그 증폭과 감쇄의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처음에 말한 얘기, 페이더는 출력부에서 레벨을 조정해요. 출력의 크기를 얼만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음악을 이렇게 키웠다가 내렸다가 하는 것 같이, 이게 지금 가변 저항이거든요. 이렇게 디지털로도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음악을 내가 키울 수 있고 줄일 수 있는 건데, 실은 이 최대로 키웠다라는 것이 소리를 증폭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증폭은 오로지 개인에서만 하고, 이거를 키웠다라서 그래서 그럼 소리가 어떻게 키워진 거냐? 그거는 아니고 원래가 큰 거를 줄여놨던 거를 덜 줄이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커졌다라는 것은 저항값을 줄인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것은 저항값을 늘리는 거고. 그래서 소리가 더 이제 못 흘러가게끔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이 페이더를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즉 페이더는 사실상은 가변 저항이니까 그 전류를 다 흐르게 하거나 어느 정도 못 흐르게 하거나, 그러니까 뭐 더 흐르게 하는 거는 못 하고, 그러니까 증폭하는 것, 아니 우리가 키우는 것은 못 하는 거고, 원래가 줄이는 거예요. 줄이는 거 그냥. 근데 줄이는 거를 우리가 이제 요 0으로 놨다라는 거는 요 이제 70% 되는 요 0 포지션으로 우리가 활용도를 위해서, 즉 우리가 레퍼런스 레벨, 그 표준 라인 레벨이라는 것을 제대로 사용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시스템을 잘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포인트에 기준점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게 어떤 정확하게 그 신호를 무언가를 하는 역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유니티라고 얘기하는 것이 0으로 만드는 것 그 자체도 의구심이 좀 들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저항이 내려왔으니까, 이만큼. 물론 이제 아마 제가 정확히는 알지는 못하는데 지금 예측을 해보면 이를테면 이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누군가가 확인해 주시면 좋겠는데, 특히 이제 전자공학으로 이 개발을 하는 분들이, 그럼 만약에 이 0이라는 것을 유니티라는 거, 그러니까 유니티라는 말은 기기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 그냥 들어와서 나가는 것, 즉 들어온 값과 나가는 값이 같게끔, 뭐 줄이지도 않았고 키우지도 않았고, 이렇게, 그게 유니티라는 거예요. 통일성.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0이라는 것을 진짜 유니티로 했다면은, 그럼 만약에 여기 맥스에서 우리가 최대 아무것도 안 줄인 거에서 이만큼 내린 것의 저항값만큼을 이 앞단에서 먼저 처리를 해놨다면은, 그래서 실은 0으로 놨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유니티다, 이렇게 전제가 있다면은 이 0이라는 포지션이 유니티의 의미가 되겠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저항으로, 가변 저항으로 여기에 있다면은 이제 이만큼이 저항값이 내려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그러면 자, 과연 우리가 개인 스트럭처를 이제 활용할 때 페이더를 0으로 놓으라고 했거든요. 제가 이건 지금 거의 뭐 20몇 년 동안 제가 강의하면서도 설명하면서도 실제 쓸 때도 활용한 방법인데, 이 0으로 놓는 포지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출력에서 레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그래서 그 조정할 것의 기준값을 0으로 해놨다라는 거고, 그 말은 즉 우리가 얘를 0으로 해놓고 개인에서 키우잖아요. 그래서 개인에서 얼만큼 키우냐면은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요거 레벨 미터, 자 조금만 내릴게요. 이 레벨 미터에서 요 디지털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여기 18, 그 부분이 요 0이라는 부분, 요 0이라는 부분과 요 18dB라는 거에, 그러니까 즉 내가 시그널을 요만큼 놨다라는 얘기가 요 마이너스 18dBfs라는 레벨과 통일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유니티라고 말했다면 또 맞는 얘기예요. 그거는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개인을 그만큼 개인 입력 단계에서 평균값으로 들어온 신호를
페이더를 0으로 놓고 그거를 이렇게 키웠다면은, 그래서 내가 그 소스는 똑같은 신호를 계속 내보내는데, 그래서 개인에서 뭐 30dB를 키워가지고 마이너스 18dB를 만들었다면은 이 페이더 여기 0에 있는 포지션에서, 그럼 내가 여기서 만약에 5를 키웠다면은, 그래서 마이너스 18dB에 있었던 신호가 5를 올린, 그러니까 마이너스 18이니까 플러스 5한 마이너스 13dB까지 가게끔, 이게 그래서 이 기능이 실제 이렇게 작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라는 거지. 이게 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 활용할 수 있는 자, 그런 의미에서 페이더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믹싱을 할 때 어떤 레벨에 정확하게 어떤 밸런스를 맞추느냐, 우리가 이제 킥하고 베이스면은 그걸 어떻게 만들어서 킥 베이스라는 톤을 만드느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활용하는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뭐 완전 지금 프로로 일하시는 엔지니어들 가운데도 페이더를 이렇게 줄을 세워 놓고 전혀 안 움직이면서 믹스를, 엄청난 믹스를 만들어 놓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고 저도 경험해 봤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말하는 내용은 이제 요 0, 요 U라는 포지션에 있을 때가 저항, 그러니까 이 가장 좋은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가변 저항인데, 그러면 가변 저항에서 가장 좋은 신호가 나오려면 어디에 와 있어야 돼요? 여기지, 여기 맨 위에. 그래서 저항이 아예 안 걸리게끔, 그래서 전혀 저항이라는 거를 부품을 통하지 않고 신호가 전달되게끔, 그러려면은 얘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거를 페이더를 그냥 뮤트만 놓지, 그래서 신호를 끄고 크게만, 뭐하러 여기 공간도 크고 부품 값도 있고, 그걸 왜 만들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그분들이 엄청난 믹스를 만들건 말건 우리는 얘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페이더에 보면은 요 숫자가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0, 5, 여기 10 내려보면은, 자, 제가 줌밍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줌을 했어요. 그리고 페이더를 좀 위로 올려서 이렇게 해서 이제 줌밍을 해서 여기 이제 5, 0 있잖아요. 여기 10.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간격이 일정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론 이게 이제 일정한 거예요. 이게 일정한 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이제 영어로 리니어, 선형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1cm, 2cm 이 정확하게 그 간격이 일정하게 되어 있는 우리 그런 자에서 말하는 눈금이랑은 전혀 다른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렇죠. 여기 0이 있고 이만큼이 5인데 여기 내려와 버리면 똑같은 크기인데 10에서 20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면적을, 똑같은 길인데 어느 부분에서는 5dB가 커지는 거고 어느 부분에서는 10dB, 어느 부분에서는 또 20dB예요. 이렇게 차이가 커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페이더의 그 움직임이 로그라는 것을 활용하게끔 해놨어요. 이렇게 로그, 이렇게 로그 값으로. 그래서 이 로그 값에 의해서 로그라는 그 단위를 사용하게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크기를 말할 때 쓰는 게 데시벨이니까 데시벨은 로그인 거고, 그래서 로그라는 커브의 곡선에 맞게끔 만들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뭐 복잡한 게 아닌 거고, 더 좋은 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 그거예요. 여기 0에서 0dB 포지션에서 내가 요만큼을 키워가지고 0.5dB, 1dB를 키울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똑같은 길이가 내가 만약에 여기에 있다면 여기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30에서 1dB만 키워보려면은 어려워요. 뭐 가능은 한데 이 길이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믹싱할 때 좋은 것은
페이더의 기준점은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0부터 여기서 이제 요 넓은 지역에서 이제 페이더를 움직여서 세밀하게 조정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페이더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페이더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게 맞고 이렇게 써야지 우리가 잘 쓰는 거예요. 이렇게 써서 우리가 좋은 사운드를 페이더에 의해서 우리가 잘 활용하게끔 그렇게 이제 외우고 그렇게 머릿속에 넣고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즐겁게 공부하는 하루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공유하시고 구독하시고 좋아요도 누르고 커맨드도 쓰시고 코멘트 댓글도 해서 같이 우리가 공부할 부분들을 연구합시다. 페이스북에 장호준 음향 학교라고 있어요. 장호준 음향 워크샵, 장호준 음향 워크샵이라고 있으니까 거기를 오셔서 가입하시고 그럼 거기에 한 지금 4,600 회원이 있어요. 실제 회원은 한 반 이하일 거라고 생각되지만 대략 3,000 몇백 명은 액티브 회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같이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같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